보주 안녕하세요. 중국 문법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3탄이 시작되었고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라네게시옹 부정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정문은 다음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조금 많은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첫 시간에는 부정 표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온 것은 느빠입니다. 다른 동사나 다른 품사를 공부할 때 문장을 긍정문으로 만들고 제가 마지막에 간혹 그러면 이 문장을 이번에는 한번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느빠 넣어가지고 뭐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런 부정 표현들을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저는 항상 가장 대표적인 느빠만 이용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느빠가 나왔어요. 긍정의 반대, 가장 간단하고 가장 기본적인 부정의 표현입니다.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예문도 굉장히 간단하네요. Elle travaille. 그녀가 일을 하나요? Non, elle ne travaille pas. 그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한다, 일을 하지 않는다. 동사 앞뒤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고, Marie est là. 마리가 거기 있나요? Non, elle n'est pas là. 아니요, 그녀가 여기에 없습니다. 또는 그녀가 거기에 없습니다. 둘 다 된다고 했죠. 라를 가지고. 그래서 문맥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Tu connais Aurélie. 그리고 누구 어떤 사람을 아느냐라고 물어볼 때 connaître 동사 쓰는데 나왔네요. 오렐리를 알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no, 아니요. 난 모르는데요. Je ne connais pas. 그쵸? 오렐리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중간에 뒤뚜를 넣어가지고 전혀라고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as du tout, 전혀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래서 나는 오렐리를 전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빠 처음에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ne plus가 나왔습니다. ne plus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일어났던 일, 이전에 이러한 상태였는데 더 이상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 단절된 느낌을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예문을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Elle travaille toujours à Lyon. 그녀가 계속해서 여전히 지금도 리옹에서 일을 하니? 라고 물었을 때 Non, elle ne travaille plus là-bas. 아니 그녀는 일을 안 하는데 거기에서는 더 이상 일 안 해. 뭐 리옹이 아니라 다른 도시나 다른 시골로 갔겠죠. 그래서 ne plus. 그다음에 tu as encore faim. 너 아직도 이번에는 toujours,라고 하는 항상 여전히가 아니라 계속 이런 뜻의 encore가 나왔습니다. 너 아직 배가 고파? 이렇게 물었더니 no, 아니 je n'ai plus faim. 나는 배가 고팠었는데 지금은 고프지 않아. 과거와 단절이 된 그죠? 더 이상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je n'ai plus faim. 나는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다. 이렇게 ne plus를 알아봤고요. 세 번째로 나온 게 ne jamais,입니다. ne jamais,는 pas une seule fois, 단 한 번도 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Elle va souvent au cinéma. 그녀는 종종 자주 극장에 갑니다. 또는 Elle va parfois au cinéma. 그녀는 이따금 극장에 갑니다. 그런데 moi, 나는요, je n'y vais jamais. 나는 au cinéma를 이로 받아줬죠. 거기에 가는데요, 결코 가지 않아요. 그죠? 안 간다. 그냥 느빠라고 해도 되지만 뉘앙스를 더 살려준 거죠. 한 번도 안 갔어요. 간 적이 없어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ni jamais. 그죠? ni vais jamais. 이렇게 됐네요. 두 번째 예문이에요. Tu as déjà lu Albert Camus. 알베르 까뮈 작가죠. 그러면 알베르 까뮈의 작품들을 읽어봤니? 이미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non, 아니, je n'ai jamais lu Albert Camus. 나는 한 번도 pas une seule fois 딱 들어맞네요. 단 한 번도 알베르 까뮈의 작품을 읽은 적이 없어.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 예문입니다. Elle sort toujours à la même heure. 그녀가 sortir 나가는데요. 그죠? 외출하는데 항상 늘 같은 시간에 나가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non, 아니요. Elle ne sort jamais à la même heure. 그녀는 결코 같은 시간에 나가지 않습니다. 뭐 아침에 나갈 때도 있고 오후에 나갈 때도 있고 그죠? 계속 바뀌나 봐요. 그래서 toujours, déjà 이런 것들에 대한 그죠? 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뉘앙스. 이미 어떠했니? 항상 그렇게 하니? 아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결코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적이 없어. 뭐 이런 뉘앙스를 ne jamais,를 가지고 살려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ne pas인데 encore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ne pas encore. 그러면 encore가 붙어가지고 négation de déjà. 이미 뭐뭐 했니? 벌써 뭐뭐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déja를 가지고 아직 하지 않았다. 이런 뉘앙스요. 딱 들어맞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Il est déjà midi. 벌써, 그죠? 벌써 12시가 되었어? 벌써 정오가 되었어? 이렇게 물었더니 non, 아니. Il n'est pas encore midi. 아직 정오는 아니야. Il est midi moins 10. 그죠? 12시 10분 전이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pas encore, 아직 뭐뭐가 아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Tu as déjeuné? 점심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non, pas encore. 아직, 아주 간단하게, 그죠? pas encore만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도 있네요. 그냥 아직 안 먹었어. 그쵸? 이렇게 됐고. 세 번째입니다. Ton fils marche-t-il déjà? 네 아들이 marche, 그죠? 걷다잖아요. 그래서 뭐 아마 걸음마를 할 정도의 어린 아이일 수도 있겠네요. 아이가 벌써 걸어? 이렇게 물었더니 déjá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거죠. 애 벌써 걸어? 애 걸어?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non, 아니, il ne marche pas encore. 걔 아직 못 걸어. 그쵸?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Tu as déjà fini? 너 벌써? 끝났니? 이미 끝났어? 이렇게 물었더니 non, je n'ai pas encore fini. 나 아직 안 끝났어. 조금 더 남아있다. 그죠? pas encore.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ne rien입니다. ne rien은 조금 복잡해요. 자, rien은 항상 une chose를 받아줘요. 그래서 뭐가 아니다가 아니라 뭐뭐가 없다. 아무것도 이런 뜻이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chose를 받아주고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빠를 같이 쓰지 않아요. 그죠? ne rien만 쓰고 ne pas rien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빠가 항상 없어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어떤 것을 반대로 얘기해 주는가? 의문사 무엇, 그쵸? 무엇 하면은 아무것도 이렇게 딱 반대가 되잖아요. 또는 부정대명사 있어요. 무엇뿐만 아니라 딱 정해지지 않은 부정대명사죠. 어떤 것 아니면 모든 것 이런 표현들을 반대로 부정으로 얘기할 때 ne rien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quelque chose나 tout 이런 것들로 물어봤을 때 네게이션으로 대답을 할 때는 rien을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문을 한번 볼게요. Vous voyez quelque chose. 당신은 뭔가를, 그렇죠? quelque chose 바로 나왔어요. 정해지진 않았는데 뭐 보고 계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non, je ne vois rien. 저 아무것도 안 봐요. 그래서 quelque chose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ne rien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il sait tout. 이번에는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전부. 그는 전부 다 알아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얘기할 때는 il ne sait rien. 그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 qu'est-ce que 의문사가 나왔네요. 무엇을, 그죠? 뒤지. 너는 이야기하고 있니? 라고 했더니 je ne dis rien.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무엇을 반대로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vous faites quoi? 이번에는 저 의문사인데 얘를 조금 더 구어체로 쿠어로 쓸 때는 어땠나요? 문장 맨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vous faites quoi? 당신은 너는 뭐를 하십니까? 그죠? 뭐 하세요? 이랬더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이렇게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은 조금 그쵸? 감을 더 쉽게 잡기 위해서 예문을 더 가져왔어요. 그냥은 주어의 자리에서 주어처럼 그쵸? 아무것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직접 목적보 을을 그 다음에 간접 목적보 전치사 가지고 오는 거 기억나시죠?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설명이 조금 무슨 말인지 할 때는 항상 예문을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rien n'a changé. 자, 주어가 먼저 나왔네요. rien이 주어라고 아무것도 이렇게 주어가 바로 되죠. 의문, 대명사를 그쵸 부정하는 표현이니까 아무것도 n'a changé. 바뀌지 않았어요. depuis mon départ. 내가 떠난 이후로 별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ne도 보면은 빠를 같이 쓰지 않았죠. 동사 앞뒤에 ne pas가 와야 되는데 그거 오지 않고 rien은 주어로 빠져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tu veux quelque chose. 너는 뭔가를 원하니. 이번에는 vouloir 동사의 목적어죠. 뭔가를 원하니. 그랬더니 non, je ne veux rien.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vouloir, 그렇죠? 원하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할 때 직접 목적보 역할을 하네요. 그 다음에 vous avez tout vu. 당신들은 모든 것을 다 봤나요? 그렇죠? 이렇게 물었더니 non, 아니요. nous n'avons rien vu. 우리는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면 어떤가요? vous avez tout vu라고 해서 복합과거 시제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nous n'avons rien vu라고 해서 마치 ne pas가 복합과거 시제에서 조동사 앞뒤에 들어간 것처럼 ne rien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이것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간접 목적보 전치사 가지고 왔습니다. À quoi penses-tu?
무엇에 대해서 너는 생각을 하니? 뭐 생각해? 이렇게 물었더니 Je ne pense à rien. 나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데 그냥 뻥 때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 rien. 이렇게 전치사까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위치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무것도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아무도가 나올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ne personne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personne은 rien과 반대로, 그죠? 항상 사람만 받아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빠 없이 사용을 합니다. ne하고만 같이 써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것을 부정해 주는가? 의문사, 그죠? 누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quelqu'un 아니면 부정대명사도 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그죠? 정해지지 않은 어떤 사람을 아니면 모두를, 그죠? 이렇게 해서 부정의 표현으로 나타날 때는 personne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볼게요. Il y a quelqu'un. 누가 있나요? 그죠? 누가? 부정대명사요. 정해지지 않은 누구 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non. Il n'y a personne.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quelqu'un을 반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quelqu'un. 누군가에 대한 반대로 personne. 그 다음에 ils sont tous là. 그들은 모두, 그쵸? 거기에 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non, personne n'est là. 아니요, 아무도 거기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되고요. 그 다음에 tout le monde 나왔습니다. 항상 단수죠. 모든 사람이 a compris, 이해를 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personne n'a compris.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qui 이번에는 의문사네요. 누가 vient avec nous. 나랑 누가 나랑 같이 갈래?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죠. 가만히 있으니까 또 한번 물어요. 백선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에서 보면서 백선이 이런 애들을 반대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설명도 다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한 장 더 예문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ne rien처럼 ne personne도 문장 안에서 여러 위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personne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직접 목적보호 될 수도 있고 간접 목적보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죠. qui est là? 누가? 그쵸? 물어봤어요. 누가 거기 있나요? 그랬더니 personne n'est là. 괄호 안에, 그죠?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굳이 없더라도 단독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때 주어로 쓴다는 말이에요. personne 아무도 n'est là. 없다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주어로 쓸 수가 있고 tu connais quelqu'un ici. connaître quelqu'un 누군가를 알다. 직접 목적 보호네요. 여기서 누구 아는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non, je ne connais personne. 나 아무도 몰라. 그죠? quelqu'un을 지금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personne으로 직접 목적 보호를 반대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vous avez rencontré quelqu'un ce matin. 당신들은 만났나요? 누군가를 오늘 아침에 이렇게 됐습니다. 복합과거 시제 나왔네요. avait rencontré. 그죠? non. 그랬더니 아니요. nous n'avons rencontré. 우리는 만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우리 만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personne을 조금 진한 빨간색으로 크게 적어놨어요. 뭐냐면 앞에서 ne rien 같은 경우에는 복합과거 시제에서 조동사 앞뒤에 그냥 느빠처럼 붙여줬는데 personne에만 해당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때는 복합과거 시제에서 personne은 조동사 앞뒤가 아니라 문장 맨 마지막으로 빼줘야 됩니다. 이 하나만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à qui parles-tu de ce plan? 이라고 해서 이 문장에서는 이번에는 간접 목적 보호의 역할을 하는 une personne 한번 봅시다. à qui 누구에게 parles-tu? 너는 말을 하니 de ce plan? 이 계획에 대해서 parler de quelque chose, parler à quelqu'un 이게 한꺼번에 다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de ce plan 뭐뭐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을 하니? 라고 했더니 je n'en parle 나는 그것에 대해서 de ce plan을 그죠? eng으로 받아줄 수 있잖아요. 받아주는 동시에 자리가 바뀌어야 되죠. 동사 앞으로 가야 됩니다. je n'en parle 나는 그걸 말하지 않아 à personne 아무에게도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는 거 확인하시고 자 어떻게 쓰는지 예문을 보시면 그렇게 막 너무너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문을 보고 익숙해지시면 금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e rien, ne personne, 다음에 ne aucun이에요. ne aucun, 얘는 뭘까요? 얘도 우리가 부정사 할 때 한번 나왔었어요. 부정사, 정해지지 않은 형용사,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 할 때 나왔었는데 aucun은 아무것도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aucun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받고 사물도 받아줍니다. personne은 사람만, ne rien은 사물만 받았는데 얘는 ne aucun은 사람이나 사물 다 받아줄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셋 다 빠 없이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 중요한 거예요. négation d'une quantité 뭔가 수량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빵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뭐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해서 수량이 제로에 해당할 때 ne aucun으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Combien de restaurants y a-t-il dans cette rue? 3. 몇 개의 레스토랑이 이 거리에 있나요? 한 3개쯤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Combien de 처음부터 수량을 물어보는 그쵸? 표현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no, 아니요. Il n'y a aucun restaurant. 여기에 어떠한 레스토랑도 없습니다. 이때 형용사로 썼네요. 그죠? 어떠한 명사 앞에 와가지고 그리고 형용사다 보니까 명사의 성수를 일치했어요. 그래서 남성, 여성 두 가지밖에 없는데 남성 단수 앞에서 aucun이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어떠한 레스토랑도 없습니다. 빵개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Tu as beaucoup d'amis dans cette ville. 이번에도 beaucoup de라고 하는 수량 표현이 나왔어요. 이 도시에 친구가 많아? 물었더니 no, 아니. Je n'ai aucun ami. 나 친구 하나도 없어. 그러면 친구 빵이라는 거예요. aucun 들어왔으니까. Je suis pas d'ici. 나는 고향이 여기가 아니야. 난 다른 데서 왔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J'ai reçu plusieurs cadeaux et quelques lettres aujourd'hui. 내가 선물을 몇 개 받고 또 편지도 몇 개 받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plusieurs, quelques 같은 경우에는 정해지지 않은 그죠? 부정 형용사 양에 관한 거였어요. 몇몇 개의 그죠? 그래서 그랬더니 moi 나는 je n'ai aucun cadeau, aucune lettre 하나도 안 받은 거야. aucun cadeau, cadeau도 빵개 받고 letre도 빵개 받고. 그런데 cadeau는 남성이니까 aucun이 왔고. 레트는 여성이니까 aucune이 왔습니다. 이 차이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썼어요. 그러면 수량에 대한 반대인데 aucun 같은 경우에는 남성, 여성 있다.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자, 마지막 예문 보겠습니다. Tu as mangé combien de chocolat ce matin? 오늘 아침에 초콜릿 몇 개 먹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애들한테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많이 먹지 말라는 뜻인데 몇 개 먹었어요? 그랬더니 aucun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이 빵이라는 거예요. 그죠? 몇 개를 먹었느냐 수량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하나도 없는 이라고 할 때는 aucun 빵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조금 더 볼게요. 그러면 앞에서 ne rien, ne personne과 마찬가지로 얘도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자리도 다 바뀌겠죠. 봅시다. 자, aucun은 형용사이기도 하고 대명사로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될 수가 있고요. 대명사는 주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직접 목적보, 간접 목적보를 부정하면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J'ai attendu mes amis depuis 1h. 그죠? 나는 기다렸다. 내 친구들을 1시간 전부터. 그런데 aucun n'est venu. 아무도 n'est venu. 안 왔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내가 기다리던 그 친구들, 그 수량 있잖아요. 그죠? mes amis. 근데 aucun 중에 빵명이 왔다. 이 때문에 아무도 안 왔다. 주어로 썼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tu n'as aucune raison. 너는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떠한 이유도 이렇게 되죠. 어떠한 이유? n'avoir peur. 두려움, 겁을 먹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ne t'inquiète pas. 그러니까 격려를 해는 거죠.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ucune raison. raison이 뭡니까? 여성 명사기 때문에 aucune으로 여성형으로 들어갔고 바 없이 썼어요. 이때는 avoir quelque chose. 직접 목적보호죠.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서 직접 목적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les supporters applaudissent et les joueurs. 그죠? applaudissent 하면은 박수를 막 쳐주는 거잖아요. 그죠? 스포터즈가 그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줘요. 근데 이 선수들은요, qui n'avaient marqué aucun but. n'avaient marqué but 하면 골을 넣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aucun but. 어떠한 점수도 빵점을 냈다는 거죠. 점수를 하나도 못 낸 그 선수들한테도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팬이네요. 그죠? 빵점을 냈는데도 박수를 쳐주고 있고 with는 남성 단수기 때문에 aucun이 왔고요. 그 다음에 ils ne participeront à aucune activité sport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ls ne participeront à participe는 어디에 참가하다이기 때문에 항상 전치사 a가 같이 와요. 그래서 간접 목적 보호겠죠. ils ne participeront à 여기서도 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어디에요? aucune activité. 어떠한 activité sportive는 그냥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포츠 활동이니까. 어떤 스포츠 활동에도 참가를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해서 간접 목적 보호로 이렇게 전치사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이 세 개의 표현, ne rien, ne personne, ne aucun은 조금 여러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네게시옹, 부정문. 첫 번째 시간에 여러 가지 부정 표현의 종류들을 일단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업 마치기 전에 문제를 풀면서 최종적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complétez la phrase avec les différentes négations. 오늘 배웠던 이 부정 표현들, 다양한 것들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죠. 우리는 축구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Nous ne sommes allés voir un match de foot.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nous sommes allés. 우리는 갔다가 되는데, 그죠? 느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이 간 적이 없다를 만들려면 부정 표현 들어가야 되고, 후와 동사 원형 왔고, 축구 경기를 보러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죠? 축구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없어요. 축구장 간 적이 없어요. 하면 pas une seule fois 생각나시죠? 이때는 ne jamais 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수영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수영할 줄을 모른다. 약간 뉘앙스가 들어갔죠.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아직도 몰라요. 이렇게 됩니다. Nos enfants ne savent nager. savoir 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을 붙여서, 그죠? 뭐뭐 할 줄 안다 이렇게 되는데 ne savent, 모르는데 아직도, 그때는 하나가 더 붙었죠. ne savent pas encor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그녀는 낮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주어진 문장은 Elle n'a mangé dans la journée. 낮 동안, 그쵸? dans la journée. 먹다 동사가 나왔는데 먹지 않았다. 근데 아무것도, 그냥 안 먹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기 때문에 뭔가를 먹었다의 반대가 되겠죠. 아무것도. 그러면 어떻게 되나? n'a rien mangé 이렇게 되겠습니다. ne rien의 복합과거 시제에서의 위치는 그냥 느빠처럼 조동사 앞뒤에 오는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는 더 이상 여동생을 돕고 싶지 않아요. 이제까지는 여동생을 막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그만, 단절하겠다. 이런 의미가, 뉘앙스가 보이네요. Il ne veut aider sa sœur. 그죠? 앞에 ne는 나와 있고요. 더 이상 뭐뭐 하고 싶지 않다. 예전엔 그랬는데, 그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뉘앙스는 plus를 넣어주시면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Ne veut plus aider sa sœur.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ne personne, ne rien, ne aucun을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1번. 새로 이사간 동네는 좀 어때? 레스토랑은 있니? 레스토랑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됐네요. 좀 길게 나왔습니다. C'est comment ton nouveau quartier? quartier는 동네죠. 새로운 동네. C'est comment 이라고 물어보면 우리 뭐 학교나, 그쵸? 전학을 왔어요. 그러면 그 다른 반 친구들이 물어보죠. 걔 어때? 뭐 어디서 왔대? 뭐 잘생겼니?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coment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il est comment? 뭐 elle est comment? 뭐 이렇게 물어보죠. 마찬가지입니다. C'est comment? 어때? 그냥 이렇게 물어보죠. 그 다음에 무엇이 어떤가 뒤에 나오고 있어요. 새로 이사간 동네는 어떠니? Il y a quelques restaurants. 몇몇 레스토랑 몇몇 개는 있니? 라고 수량에 관한 게 나왔네요. 그죠? 부정 형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어떠한 레스토랑 하나도 없어 라고 할 때는 수량을 이제 부정을 해야 되는데 빵개다 이럴 때 생각나는 거 있죠. No, il n'y a restaurant인데 레스토랑 남성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il n'y a aucun restaurant 이렇게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누구 아는 사람은 있어? 아니 아무도 몰라. 그러면 좀 아는 사람은 있니? 갈 때는 잘 없는 것 같고, 그럼 아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뒷권에 오모아 최소한 개경 누군가를 뭐 아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모른다.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러면 아무도, 당연히 personne이 들어가야 됩니다. No, je ne connais personne. 그죠? 간단하고요. 마지막. 그러면 대체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지내니?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Alors, qu'est-ce que tu fais? 무엇을 너는 하니? 그죠? 무엇을에 해당하는 거에 이제 부정을 해주면 돼요. 아무것도라고 부정을 해주면 됩니다. Je ne fais 블라블라. Je me repose. 그냥 쉰다. 이렇게 나왔죠. 무엇을, 사물을, chose를 그죠? 받아주기 때문에 ne fait rien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간단하게 ne personne, ne rien, ne aucun까지 넣어가지고 부정 표현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3탄 첫 번째 강의가 끝났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2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À la prochaine!